안녕하세요. 오늘은 88회 기업회계 2급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지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무지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동 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2번. 경영진은 재무지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전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맞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작성 담당자에게 있다. 작성 담당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경영자한테 있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되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를 수 있죠. 2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저희 판매비와 관리비랑 영업의 비용 구하면 되겠네요. 구분하면 되겠어요. 외환 최소 5만원 영업의 비용이고요.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고요. 매출원가 이거는 매출총액 구할 때 필요한 자료죠. 이거는 익사하시고 세금과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고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고 통신비 판매비와 관리비고 촬영유지비 판매비와 관리비고 수도 광열비 판매비와 관리비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이죠. 계산하면 영업의 비용부터 계산해 볼게요. 5만원 10만원 더하기 15,000원 더하기 5,000원 계산하면 17만원 나오네요. 2번이 정답이 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도 계산해 볼게요. 2만원 더하기 3만원 더하기 만원 더하기 25,000원 더하기 계산하면 85,000원 구할 수 있죠. 3번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자산으로 인식 가능하다. 유형 자산만 그런 거죠. 저희는 자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무형 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어도 자산으로 인식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자산 취득이 반드시 현금 유출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4번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제공품을 포함한다. 맞는 말이고요. 4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비유동 교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제 항상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리고 넣으면 되겠죠? 기초 자본이 5만원 기말 자산이 30 당기순이익 10만원 기말 유동부채 5만원 기존 자본 금액 증가에 8만원 그럼 여기 자본 계산하면 5만원 더하기 10만원 더하기 8만원 계산하면 23만원 되고 그럼 여긴 7만원 돼야 되고 여기 2만원이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다음은 한국의 외출채권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도 결산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대손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2024년도 기초잔액 매상 매출금 받으러 온 대손증납 2024년도 거래내용 상품 매상 매출액 매상 매출액 회수액 받으러 온 회수액 매상 매출금 대손 발생액 2024년도 12월 31일 결산 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율은 1%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출채권이 이제 두 개 말하는 거죠. 매상 매출금이랑 받으러 근데 받으러옴이 200이 있었는데 200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러옴 계산 안 할게요. 저는 매상 매출금만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 매상 매출금 결국에 기말 잔액을 구하면 되겠는데요. 외상 매출금 기초에 400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상품 외상 매출액 1200인데 이게 분계가 외상 매출금이 차변 그 다음 매출 12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이제 1200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럼 외상 매출금 회수 그럼 이거 이제 현금 차변 대비하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그럼 800이 여기로
오면, 근데 이제 외상매출금 대손 발생액 있잖아요. 그럼 외상매출금 대손 발생액도 공개해보면 대손 충당금이 50이 빠지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50이 빠질 테니까 여기 또 50 빠지겠죠? 그럼 여기 1600이고, 그럼 1600에서 850 빼면 750이 기말인데, 저희 대손충당금이 55만원 있었다가 55만원 있다가 50만원 빠졌으니까 대손충당금도 그려보면 대손충당금은 부채잖아요. 부채니까 초가 여기 있고 말이 여기 있겠죠? 네. 그럼 초에 55만원이 있었는데 대손충당금이 빠졌잖아요. 5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설정 금액을 해야 되고, 그러면 50만원이 빠졌으니까 5만원이 남았는데요. 저희 왜 대손 외상매출금 750인데 750 곱하기 1% 계산하면 75,000원 75,000원 돼야 되니까 여기 575,000원이죠. 575,000원 빼기 55만원 계산하면 25,000원 구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기말에 할 때는 이제 대손충당금 여기 25,000원, 그 다음에 대손 삼각비 여기 차변에 25,000원, 이런 식으로 분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6번. 다음은 독도의 2024년 12월 31일 자료이다. 기말 재무 상태표에 보고된 현금의 형성 자산과 단기금융 상품의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당좌수표 현금이고요. 보유통예금 현금이고요. 60일 환매 조건 환매채. 항상 현금은 90일을 생각하시면 되죠. 네, 막 현금이고요. 만기 도래 국공채 이자표 현금이고요. 정기예금 단기 금융상품이겠죠. 양도성 예금 증서 120일이네요. 90일이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단기 금융상품. 그러면 단기 금융상품은 4만원 더하기 12,000 계산해서 52,000원이고, 현금은 5만원, 6만원, 6만 5천원 해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7번. 다음은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자료이다. 2024년 말 유가증권 2024년 말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애초에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이익으로 평가손익 잡죠. 처분하지 않는 이상이요. 그래서 패스하셔도 돼요. 단기 매매 증권만 하면 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2023년, 근데 저희 2024년 계산할 거니까 2023년이랑 2024년 크게 비교하면 3만원 증가했죠. 3번이네요. 8번. 다음 중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양도를 매각 거래로 보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양도인은 판 사람이고, 사람인. 네, 그 다음에 양수인은 산 사람이죠. 네.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양탕의 양도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된다. 팔았으니까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돼요. 맞았고요.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 권리 등이 들어가는 경우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네, 틀렸어요. 법정 권리에 들어가면은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겠죠. 없어요. 이 사람 거였는데 파산이나 법정 권리 들어가면 이 사람 게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네, 3번.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 양도 및 담보 제공 등 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양수인은 산 사람이죠. 샀으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고요.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된다. 팔았으니까 행사할 수 없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9번. 2024년
대전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대전의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기말 재고자산 실사액은 2천. 미착 상품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200이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할 현재 운송 중이다. 도착을 안 했으니까 저희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고. 적송품 1,000만 원. 적송품 네 기말 현재 적송품의 80%를 판매 완료했대요. 그러니까 저희 200만 원 저희 거죠. 200만 저희 거고 시송품 100. 기말 현재 고객이 매입사를 표시한 금액은 20이다. 그럼 매입사 표시 안 한 80 있잖아요. 80만 저희 거네요. 네, 이거를 2000에다가 200에다가 80 더하면 2280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금융은 2024년 6월 1일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이자부 약속금 액면금액 50, 표시이자율 연 8%, 3개월 만기를 숙지하여 1개월간 보유하다가 자산은행에서 연이 10% 이자율로 할인받았다. 해당 어음의 할인은 금융자산 재고요건을 충족한다. 금액이 2024년 인식할 어음 할인액은 얼마인가? 이제 만기 금액을 좀 계산해보면 50에 8% 3개월 계산하면 되거든요. 50 곱하기 8% 나누기 12 곱하기 3 계산하면 원래는 저희가 51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쵸? 근데 할인받아서 10% 할인받아서 돈을 받았대요. 그쵸? 그러면 51만원 곱하기 0.1 곱하기 근데 저희 1개월 보유했다가 3개월이니까 2개월치를 은행한테 줘야 돼요. 은행한테 줘야 돼요. 2개월치를. 그래서 51만원 곱하기 0.1 나누기 12 곱하기 2 계산하면 8,500원 되거든요. 그래서 어음 할인액은 8,500원으로 3번입니다. 11번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 흐름으로 총평균법을 가정하고 있는 재고의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고의 2024년 6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6월 말에 110개 있고 그럼 다 더하면 돼요. 8,800 더하기 39200 더하기 12만원 계산하면 168 000이고 저희 10개, 40개, 100개 매입했어요. 그쵸? 10 더하기 40 더하기 100 하면 150개. 그러면 16만 8천원 나누기 150 계산하면 단가가 112억 곱하기 110 계산하면 123200 나오죠. 정답은 3번입니다. 종평균법이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만약에 이동평균법이었으면 매출할 때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매입할 때 한번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면 8,800 더하기 39200에 계산해서 48,000 50개죠? 그러면은 48,000 나누기 50 하면 50 하면 960원 이고요. 그럼 저희 10개 남았잖아요. 그럼 960 곱하기 10 플러스 12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110 나누는 곱하기 10 나누기 110 계산하면 대충 117.8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1178이 나오거든요. 1178 그럼 여기 단가가 1120이 아니었고 이동평균법이라면 1178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총평균법이랑 이동평균법 다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선입선출법이랑 후입선출법도 같은 경우에도 다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12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최대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묶인 것은 근데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맞고요. 자본화 대상 사입원가 맞고요. 유형자산 취득 매입 할인 아니죠. 외부 운송 및 취급비 맞고요. 해당 유형자산의 재산세 틀리죠. 가나라 2번이네요. 네, 이거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13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절사는 2024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에 취득하였다. 이 취득한 기계장치를 내용요소 3년 자전거치는 취득가 원가의 1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다가 2024년 12월 31일 150에 처분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결산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만약에 회계 연도가 달랐으면 다 계산을 했었어야 돼요. 200 그다음에 20 그러면 20배면 180 나누기 3년 해가지고 감가상각비 인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회계 연도 안에
기회날짜 취득했다가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00 빼기 150 계산하면 50만원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200, 그러니까 180 에 3년 그러면 6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네. 60 그러면 200에서 180 200에서 60 빼면 140인데 140에서 140짜리를 150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만원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만약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건지 아니면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물어보는 건지 물음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운반은 법인 영업용 차량을 2,000에 취득하면서 액면가액 200, 공정가치 180에 도시개발 공채를 불가피하게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차량 운반그룹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도시개발 공채잖아요. 공정가치가 180이고요. 그럼 도시개발 공채를 180에 샀는데 그럼 요거 차이 나는 20 있죠, 20. 이걸 차량 가격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2020이에요. 2번입니다. 15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무형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개발비. 이거 연구 단계잖아요. 개발 단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용이에요. 네. 영업권은 무형자산이고, 임차 보증금 이거 무형자산 아닙니다. 아니고,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 맞고요. 개발비죠. 무형자산이고,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이고, 산업재산권 무형자산입니다. 15,000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2만원 더하기 3만원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11만 5천원 구할 수 있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6번 안동은 2024년 1월 1일 하회가 발행한 사채 액면가 100만원, 액면 이자율 10%. 그러면 액면 이자는 10만원이죠. 이자는 매년 말 후급, 만기 3년, 913,492원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사채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은 12%이다. 안동이 2024년 기말 장부상 인지가 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913,492 곱하기 1.12 마이너스 10만원 계산하면 돼요. 913 곱하기 1.12 마이너스 10만원 계산하면 923 111. 네, 3번이 정답이 되네요. 17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비유동부채로 처리하며 사채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큰 경우에는 할인 발행한다. 맞죠? 네. 액면 이자율이 크대요. 할인이고요. 액면 이자율이 작대요. 그러면 할증이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액면 발행이다. 맞고요. 그러면 4번이 틀렸네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정액법을 적용할 생각합니다. 정액법은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 했잖아요. 네. 18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이 먼저 계상되어 있다면 주식의 발행을 회계 처리할 때 이를 우선 상기하고 초과분에 대하여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을 인식한다. 맞고요. 2번 감자차의 계정이 먼저 계상되어 있다면 주식의 소각을 회계 처리할 때 이를 우선 상기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감자차 손 계정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 계정이 먼저 계상되어 있다면 자기주식의 처분을 회계 처리할 때 이를 우선 상기하고 초과분에 대하여만 자기주식 처분이익 계정을 인식한다. 맞네요. 그럼 4번이 틀렸네요.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발행비는 자본금을 처리하고, 자본금을 처리하면 안 되죠. 판관비죠. 판매비와 관리비죠. 추가적인 증자 시 발행하는 주식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경우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할 경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 처리한다.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어요. 이거 뒤에 말은 맞습니다. 뒤에 말은 맞아요. 1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의 재본 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 총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금 100, 주식 발행 초과금 10만원 플러스 해야 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2 플러스 해야 되고, 자기 주식 마이너스 해야 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플러스 해야 되고. 네. 이렇게 계산하면 100 더하기 10만원 더하기 2만원 마이너스 3만원 플러스 30 그럼 139만원인데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거 왜 안 하냐면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기순이익이니까요. 네. 20번. 다음 중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착수 시점의 전부 수익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착수 시점에 전부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용역인지에 따라서 보통은 용역을 완료할 때 수익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건설 중인 자산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진행률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인식하고 이렇게 다르죠. 2번. 시용 판매는 고객이 일정 시간 사용한 후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죠? 3번. 상품권의 경우 제보가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고요. 4번.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고객에게产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죠? 정답은 1번이네요. 21번.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이 과소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중 이로 인한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기말 재고액과 당기순이익은 항상 방향이 같습니다. 항상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기말 재고액이 과소계상되며 당기순이익이 적어요. 기말 재고액이 많이 과대계상되며 당기순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액으로 인한 이익을 조절하지 말라고 저희가 적합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항상 방향이 같으니까요. 네, 1번 당기순이익이 단기에는 차기에는 과대계상되어 자동으로 오류가 조정된다. 맞죠? 제가 항상 방향이 같다고 했잖아요. 과소계상됐으니까 당기순이익이 단기에는 과소됐고요. 2번 당기순이익이 단기에는 과대 틀렸죠. 기말 재고액이 과대계상되면 과대계상돼요. 당기순이익이요. 3번 단기에만 순이익이 거쳐진다. 아닙니다. 다음 연도에 당연히 자동 오류 조정돼요. 4번 단기에만 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아니죠. 자동 오류 조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 기업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K은행과 매년 말에 퇴직금 추계액의 10%를 적립하기로 계약하였다. 2024년 11월 31일 기업은 K은행에 적립부담금 1,0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대한 붕괴로 올바른 것은 보통예금에서 1,000만원 일단 나갔죠?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나가야 되는 건데 아니죠. 네,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저희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입을 한 거지만 그 근로자의 것인 거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3번 다음 중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맞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상실되더라도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어요. 하나라도 완전히 상실되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어요. 완전히 상실되면요. 3번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가 기업 실제 간의 비교 가능하거나 또는 기관별 비교가 가능할 경우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맞고요. 4번 특정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대기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허용되는 경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더 높은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에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증대된다. 맞죠? 24번 공사는 부산광역시와 야구 경기장,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금액은 5억이고 2024년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1억이었다. 2024년 작업 진행률이 25%라고 할 경우 총 공사 예정 원가는 얼마인가? 그러면 1억 나누기 0.25 계산하면 되는데요. 4억이죠. 매출 원가가 4억이었나봐요. 예상이. 네, 4번입니다. 25번. 중소기업 회계 기준. 다음 중 중소기업 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취득 시 해당 자산의 거래 원가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취득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한다. 아니죠? 제외
제외하고 거래 원가를 취득수수료, 네, 그냥 지급수수료 처리합니다. 당기 비용 처리예요. 네, 1번이 틀렸네요. 2번 시장 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고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 손익은 당기 투자 자산 평가 손익 등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고요. 시장 가격이 없는 주식 출자금 등의 지분 증권은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 맞고요. 시장 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 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원가 회계 가볼게요. 다음 중 과거의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 이미 발생한 원가로 현재나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는 당연히 매물 원가죠. 이런 걸 매물 원가라고 합니다. 2번 다음은 표준원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표준의 2024년 직접재료 원가와 관련된 표준원가 및 실제 원가에 대한 자료이다. 2024년 실제 제품 생산량은 몇 단위인가? 실제 발생한 직접재료 원가 46,800원, 46,800원.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 표준 사용량 7개, 직접재료 단위당 구입단가 52원, 직접재료 가격 차이 1,800원 분리. 그러면 여기서 1,800원 빼면 되죠. 그러면 45,000원 되겠네요. 직접 재료 수량 능률 차이 6,500원 분리. 여기서 또 6,500원 빼면 되겠네요. 45,000원 빼기 6,500 계산하면 38,500원 되고요. 38,500원 되고 저희 제품 단위당 구입 단가 52원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46,800원은 나누기 52 계산하면 900개. 그러면 900. 그러면 45,000 나누기 900. 50. 여기 50. 38,500 나누기 50. 계산하면 770. 표준 사용량이 7개라고 했으니까 110 곱하기 7개 해야지 770개 나오겠네요. 2번이네요. 3번 종합은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직접 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원가 계산을 위해 수집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제공된 가공 원가 완성도는 평균법이네요. 아 너무 좋네요. 9,000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승량 9,000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승량 7,500 단기 완성품 수량 6,000 재료 6,000 가공. 그럼 여기는 3,000개 해서 9,000. 그럼 여기는 7,500개니까 여기 1,500. 3,000에다가 퍼센트를 곱했더니 1,500이 돼요. 3,000에다가 50% 곱해야지 1,500 구할 수 있겠네요. 3번입니다. 4번 다음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주의 연간 조업도와 관련된 자료이다. 연간 800개를 생산하는 경우 제품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800개래요. 네. 그 다음에 110원이고요. 그 다음에 8만원이네요. 8만 나누기 800 계산하면 100원이네요. 100 더하기 110원 계산하면 210원이네요. 4번입니다. 5번 제조는 2024년 A 제품 1000단위를 생산하여 700단위를 1000단위당 1000원에 판매하였다. 제조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이 A 제품의 2024년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구하려면 저희 매출액을 구해야 되는데 700단위 판매해서 700단위를 1000원에 판매했으니까 700 곱하기 1000 계산하면 70.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 구하면 되는데요. 매출 원가 구하면 되는데 직접 재료 원가, 준호 원가, 제조 간접 원가,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는 당 영업이익 구할 때 필요한 거고 매출 총이익 구할 땐 필요 없죠. 그래서 X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만원이고요. 연간 고정원가. 근데 저희 1000단위 생산해서 700개 팔았잖아요. 그러면 15만원 나누기 1000 곱하기 700 계산하면 1606 000이고요. 300 더하기 250 더하기 70 곱하기 700 더하기 105,000원 계산하면요 539 000 나오거든요. 그래서 70에서 빼면 161000 나오네요. 이제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다음 중 보존문 원가의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존문 간의 용역을 주고받는 경우 보존문 원가를 제조분에 배분하는 방법에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다. 너무 맞는 말이고요. 2번. 부문 간접비랑 개별 제품뿐만 아니라 개별 부문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제조 간접비를 말한다. 맞습니다. 3번. 부문 직접비란 특정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비록 개별 제품에는 추적이 어려운 제조 간접비지만 특정 부문에는 추적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맞고요. 4번. 보조 부문비를 가장 정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은 단계 배분법입니다. 단계 배분법이 아니라 상호 배분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렵죠? 4번. 7번.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원가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죠. 공장 건물 제조세 맞고요.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맞고요. 직접 재료 원가 아니고요. 공장 관리자 급여 맞고요. 생산직 사용급여 맞고요. 그러면 3만원 더하기 10만원, 그 다음에 2만원 더하기 3만원 계산하면 18만원 나오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원가는 여성 의류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다음은 원가의 2024년 제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자료이다. 다음 중 원가 계산이 올바르게 제시된 것은 직접 노무원가 50, 직접 재료 원가 65만원, 소모품 사용에 2만원, 제품 광고 선전비 12만원.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죠. 네, 제품 생산이랑 관계가 없죠. 네, 제조 공장 임차에 따른 임차료 8만원, 제조 공장 전력비 24만원인데요. 제조 간접비 먼저 좀 구해보자면 제조 간접비, 소모품 사용액, 그 다음에 임차료, 그 다음에 24만원. 그러면 2만원 더하기 8만원 더하기 24만원 계산되면 34만원이네요. 틀렸고요. 기본 원가는 이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죠. 50만원 더하기 65만원 하면 115만원 계산되겠네요. 아니고요. 단기 총 제조 원가 34만원 더하기 50.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노무, 직접 재료, 제조 간접비죠. 50 더하기 65만원 더하기 34만원 계산하면 149만원이네요. 2번이 맞고요. 네. 4번. 기간원가는 계산할 필요 없죠.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 원가 계산에서 작업별 원가를 계산할 때 작업 원가표를 작성하면 편리하다. 맞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등과 같이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맞고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종합 원가 계산보다 복잡하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맞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시스템을 말하면 따라서 모든 제조 원가를 작업별로 직접 추적한다. 모든 제조 원가를 직접 추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거였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 간접 원가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2024년 연간 600시간을 가동하고 총 제조 간접 원가는 30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 30 나누기 600 계산하면 500이네요.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은 55만원이고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은 50이었다. 그럼 실제가 50, 배부가 55만원. 2024년 가동된 실제 기계 시간은 얼마인가? 저희 배부액 구했잖아요. 500. 55만원 나누기 500 계산하면요 1100이거든요 4번이네요 11번. 손실은 2024년 홍수로 인하여 보관 중이던 제품 100만원이 파손되었다. 이 제품을 파손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40만원이 처분 가능하나 10만원의 원가를 투입해서 파손된 부분을 수선하면 60만원이 처분 가능하다. 수선 후 처분한다고 할 때의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일단 제품 100만원이 파손됐죠. 이게 매몰 원가 이고요. 기회비용 말했죠. 40입니다. 42요. 2번입니다. 12번.
다음은 결합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이다. 결합은 단계의 사업을 개시하여 동일한 공정에 90만 원을 투입하여 제품 X, Y를 생산한다. 제품 X는 추가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며 제품 Y는 모든 물량을 추가 가공한 후에 판매한다. 결합이 순실현 가치법에 따라 결합원가를 배분할 경우 제품 Y의 결합원가 배분 금액은 얼마인가? 일단 저희는 판매량은 필요 없는 자료예요. 생산량만 필요합니다. 결합원가 이거 계산할게요. 그 다음에 500개 곱하기 8,000원 계산되죠. 그러면 400. 그 다음에 300개 곱하기 만원에 팔고요. 추가 원가 100만원이가 빼면 순실현 가치가 200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400 나누기 600 계산하면 네 아니네요. 네 그러면 90 있잖아요. 90 나누기 6 곱하기 2 계산하면 Y한테 배분되는 금액은 30만원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거 더하면 6이니까 이건 6분의 4이고 이건 6분의 2겠죠. 네 13번 다음 중 직접 노무 원가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 것은 1번 가공원가, 직접 노무원가 포함되죠. 제조 간접비랑 직접 노무원가 합쳐서 가공원가라고 하고 2번 단계총 제조원가, 단계총 제조원가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있죠. 3번 제조 간접원가, 이거 틀 아니고요. 4번 기초원가, 기초원가 안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원가 포함되어 있죠. 14번 다음 중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판매가치 기준법, 2번 물량기준법, 3번 균등이익률법, 4번 상호배분법 아니죠. 4번 상호배분법. 상호배분법은 아까 그 제조간접비 배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결합원가 배분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부문 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 기억 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부문 간접비를 각 부문에 배분. 디귿 보조 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 리을 제조 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각 제품에 배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이네요. 1번입니다. 16번 다음 중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1번 단기 투입 원가 플러스 기말 제공품 원가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 틀렸네요. 기말 제공품이 아니고요. 기초 제공품 원가를 더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4번입니다. 4번. 네. 단기 투입 원가 안에 기말 제공품 원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안 돼요. 4번입니다. 4번. 17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라는 단기 중 화재로 인한 기록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실제 투입된 지정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고 시간당 표준임률은 1000원이다. 2000시간 투입됐고 표준임률은 1000원이고 단계 직접 노무원가의 유리한 가격 차이는 20만원. 그러면 2000원 더 곱하기 1000원 계산하면 200. 이거 유리한 가격 차이가 20이니까 여기가 180. 직접 노무 원가의 불리한 총 차이는 50만원이고 제품 단위당 표준 노동시간이 2시간일 때 단계의 생산량은 얼마인가? 직접 노무 원가의 불리한 총 차이가 50이래요. 180에서 50 빼면 되죠? 네, 180에 50 빼면 130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시간당 표준 임률은 1000원이죠? 그럼 여기 1300. 표준 노동시간은 2시간이니까 1300 나누기 2 계산하면 650 구할 수 있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8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겨울은 단일 제품을 생산 제조하고 있으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계산하면 각각 몇 단위인가? 선입선출법부터 계산하는 게 좀 편하겠죠? 선입선출법 기초가 100, 단계착 수량 900, 기말이 200, 완성 수량 800. 800 중에 100개, 700개, 그 다음에 기말이 200. 100개는 재료비부터 구하면 재료비, 가공비. 재료비는 기초에는 안 들어가고 재료에는 들어가고 기말에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공 40%까지 완성됐으니까 60%더 완성하면 돼요. 가공은 60%, 이거는 1. 그 다음에 기말에는 60%까지 완성됐으니까 0.6. 이렇게 계산하면 0, 700, 200. 100에 0.6 곱하면 60, 700,
200에 0.6 곱하면 120. 그러면 900. 60 더하기 700 더하기 120 계산하면 880.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 계산하면 되는데 800 200이겠죠? 800 800 여기 재료비 여기 가공비 그 다음에 200 120이죠? 그러면 여기 1000 여기 920 그러면 1000이랑 900 빼면 100이고요. 그 다음에 920에서 880 빼면 40이죠. 1번이네요. 19번.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의 계산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게 연결된 것은 1번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 2번 원가 요소별로 무엇을 계산한다.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 되고 원가 요소별로 니은과 단기 발생 원가를 파악한다. 기초제품부 원가를 파악해 하셔야죠. 1번이네요. 네, 그 다음에 원가 요소별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맞고요. 완성품 원가와 기말정품 원가를 계산한다. 네, 아까 전에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네. 20번. 기호는 표준 원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한다. 2024년 제조 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후의 2024년 실제 제품 생산량은 실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11,700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 차이 300원. 11,700원에서 300원 더하면 예산 나오겠네요. 그러면 12,000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조업도 차이 1,000원 유리. 그럼 여기 배부액인데 배부액이 12,000원 내가 1,000원 더하면 되겠죠? 13,000원. 고정 제조 간접원가 표준 배부율 조업도 단위당 10원. 제품 단위당 표준 기계 작업 시간 2시간. 그럼 10원 곱하기 2시간 계산하면 곱하기 20. 13,000원 나누기 20 계산하면 650. 그럼 저희 실제 제품 생산량 구하면 되니까 650. 2번입니다. 21번. 가을엔 제품 제조 활동에 종합원가 계산의 선의 선출법을 적용하며 공정 진행률 50% 시점에서 공송 검사를 실시한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진행에 따라 균등하게 투입된다. 2024년 제품 제조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정상 공손 수량은 몇 개인가? 단 정상 공손은 검사 대상 물량의 10% 이상. 검사 대상 물량의 10%이다. 네. 그럼 저희 기초 제공품 200개, 단계 착수 수량 800개, 단계 완성 수량 800개, 기말 제공품 100개. 그러면 차변이 200개 더하기 800 계산해서 1000개였겠네요.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데 200. 공정 진행률이 6%인데 50% 시점에서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단기에는 얘 계산 안 할 거예요. 단기에는 검사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이미 통과되는 물량이니까요. 그 다음에 단기 완성 수량이 800개니까 800개에서 200개 빼면 600개. 그 다음에 기말 조공품이 100개. 이게 공정품하고 그 다음에 100개. 공손 진행률이 30%래요. 50%까지 못 갔네요. 그러니까 얘도 검사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1000개에서 800, 900 빼면 공손 수량이 100개인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공손 수량이 100개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정상 공손 수는 검사 대상 물량이 10%잖아요. 700개 곱하기 700개 곱하기 10% 계산돼서요. 정상은 70개, 비정상은 30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장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번. 다음은 문서의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문서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제공품에 티기장 그리면 되겠죠. 직접 재료 원가 8만원, 직접 돈 원가 7만원, 제조 간접 원가 5만원, 8만원 더하기 7만원 더하기 5만원 계산하면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20이고요.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20%이고 20만원 곱하기 0.2 계산하면 4만원.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이 2.5배다. 4만원 곱하기 2.5 계산하면 10만원. 그럼 24만원에서 10만원 빼면 14만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 거 구할 수 있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23번.
한 판은 두 개의 제조 부문과 두 개의 보조 부문으로 운영된다. 회산 단계 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고 있으며 각 보조 부문의 영역 제공 비율은 다음과 같다. 보조 부문의 변동원가 발생액은 자재 부문이 10,000원, 시설 부문이 7,000원이다. 보조 부문 원가 중 자재 부문 원가를 먼저 배분하는 경우 세단 부분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의 원가는 얼마인가? 네. 4제부터 해야 되니까 10,000원 곱하기 0.2 계산하면 2,000원, 10,000원 곱하기 5% 계산하면 5,000원, 10,000원 곱하기 30% 하면 3,000원. 그럼 이제 시설 부분이 7,000원 더하기 2,000원 되니까 9,000원이죠. 9,000원 나누기 저희 세단 부분만 할 거니까 나누기 50 더하기 25 계산해서 75 곱하기 50 계산하면 6,000원. 그러면 5,000원 더하기 6,000원 계산해서 11,000원 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24번. 다음 중 부문 공통 원가의 배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식당 부문 종업원 수 맞고요. 2번 동력 부문 전력 사용량 맞고요. 3번 수선 유지 부문 주문 수량 아니죠. 주문이 아니고 수선하는 거니까 수리하는 거니까 분량 수량 아닌가요? 4번 창고 부문 사용 면적 맞죠. 25번. 연구는 매출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한다. 연구의 단기 매출액이 120만원일 경우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제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기초와 기말 제품 재고는 없다. 매출 원가의 20의 이익을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한다고 했고 매출액이 120이니까 100만원에 이익 20% 계산하면 120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100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기초와 기말 제품 재고가 없대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이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여기다가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40이고 그 다음에 20 더하기 20 더하기 30 계산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 70인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110이니까 110 빼기 100 계산하면은 1번 10만원이네요. 기말 제공품은. 네, 그래서 오늘은 88회 기업회계 이익은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